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와 안양 잘하고 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뭐 반대의 시선과 주장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많죠. 이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되게 뜨거운 감정인 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해석의 여지가 아직도 있고 사실 저는 그런 논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지극히 맹목적으로 진짜 바보 같을 만큼 어떤 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지. 그 울산의 최근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야, 근데 진짜 팬은 안중에도 없구나, 이 사람들이. 축구는 누구 거지? 막 이 질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축구 왜 하지? 왜 하고, 왜 보고, 왜 중계하지? 뭐, 근데. 하나, 둘, 셋. 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커. 안녕하세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필입니다. 여러분, 촬영일 기준으로 바로 내일입니다. 7월 31일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한번 꼭 보실 만한 그런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 바로 스카바티 극락축구단이라는 영화인데요. 오늘은 손호빈 감독님 만나 뵙고 이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이 개봉일인데 좀 많이 어떠세요? 좀 바쁘신가요? 좀. 오, 바쁘죠. 바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인터뷰를 하루에 한 3탕? 뭐, 바쁜 게 좋은 거죠. 안 바쁘면 곤란한. 그렇죠.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 한번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손호빈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번에 7월 31일에 스카바티 극락축구단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합니다. 그것을 만든 연출자이고 사실 공동 연출이 한 분 더 계시는데 남하루 감독님이 오늘 좀 굉장히 급한 사정으로 저만 나오게 됐습니다. 그 감독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작품이 좀 몇 번째 작품이세요? 제가 이제 장편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계속 하게 됐는데 3번째예요. 그래서 3번째 작업이고 장편 작업으로 이거 전에는 B급 며느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독립영화 중에는 좀 이렇게 회사도 좀 되고 막 이제 그랬었고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났고 이제 개봉하는 것으로는 2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축구라는 주제를 다루는 그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님 필모그래피에서도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필모가 네. 많진 않지만 어쨌든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축구를 직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구와 관련된 다른 파생 문화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네. 축구를 주제로 하는 영화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국내에는 알고 있어요. 네. 요새는 물론 OTT라고 해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그죠. 그런 다큐들이 많지만 이렇게 개봉으로 하는 건 또 흔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영화를 이 소재를 좀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이제 사실 축구를 하자 이렇게 접근한 적은 사실은 없었고 보면 이제 사람 보면 느낌이 있지만 축구를 이렇게 즐기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프로축구는 처음 봤어요. 이거 찍으면 저는 대전에서 자랐고 야구는 많이 네네. 봤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팀을 찍게 된 것은 사실 이제 나바로 감독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주시는데 안양 LG 치타스의 연고 이전과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는 팀이라기보다는 서포터들한테 반해서 찍게 됐다. LG의 수원 입성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지만 더럽힐 수는 있을 거다. 안양 CC 프로축구단 상단 의뢰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상을 되돌려 받은 걸로 만족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바로 감독님이 안양 사시니까 막 어떻게든 하다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해보자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작업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셨고 또 이제 촬영하시면서 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뭐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원래 다큐멘터리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불명확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뭐 요거를 여태부터로 정하고 여태 끝난 걸로 하자면 한 만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기획과 촬영과 뭐 후반 작업까지 다 해서 한 최종 것 같고. 완성까지 해서 그게 뭐 다큐멘터리 영화치고 그렇게 오래 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걸려요. 4년 걸린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몇 번 속았어요. 뭐냐면 우리는 승격할 줄 알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네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옛날 얘기예요. 연고 이전과 창단 과정은 굉장히 옛날 얘기. 그 2003년, 그쵸. 4년 이때부터 이제 2013년에 창단 다시 했으니까 뭐 그 과정이 자료 수급이 되게 어렵거든요. 자료를 구하는 과정이 좀 걸렸고, 그래서 아무튼 4년이 걸렸습니다. 그 4년이라는 촬영 기간 동안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사실은 이게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네네. 어디 가면 이제 영화 감독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뭐 어려움이 없었냐 그건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너무 즐겁게 몰입해서 했어요. 너무 재밌고 네네. 너무 유쾌하고, 일단 사람들이 이 서포터라는 존재가 저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태어나서. 근데 너무 생소한 문화죠, 이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야구 문화랑 축구 문화는 또 굉장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특히 그 레드라는 그 서포터들을 너무 애정이 있게 이제 바라보게 됐고, 그 과정은 되게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몰입해서 행복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이런저런, 그러니까 좀 상처 많이 받은 거는, 네. 저희 영화가 이제 축구 영화니까 당연히 이제 안양 LG 치타스부터 스토리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뛰었던 최용수, 그리고 서정원, 안양 LG 시절의 그 선수인들, 네. 축구인들. 심지어 제가 섭외했던 게 막 신혜손 선수까지 했어요. 사리체프. 네. 근데 한 명도 뭐 오케이를 안 해서 막 상처가 이게 좀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이슈라서 약간 그런가 봐요. 이게 제가 이거 하면서 느꼈는데, 이거 축구계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구나. 네. 왜냐면 아직도 사실은 그때 연고 이전 뭐 이런 것들이 뭐 뜨거운 감자로 아직도 존재하고, 그거를 이제 실행했던 어떤 뭐 기업이나 이런 사람도 되게 중요한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중요한 위치에 또 계시고 그쵸. 아직 현직에. 그래서 뭐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지금 이렇게 그거 시간 지났으니까 그때 이랬다 얘기하면은 되게 저는 K리그에 정말 좋은 컨텐츠라고 보는데, 아직은 좀 그런 것 맞아요. 같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저희는 MBC가 아니잖아요. 얘네 뭐 아예 막 그럴 수도 그 여러 있겠네요. 가지로 그런 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공동 연출이라는 건 되게 힘든데, 그거는 뭐 많이 싸우고 막 꿈에도 나와요, 나중에. 진짜. 막 악몽에서 깨워, 네! 하면서 깨면은 막 와이프가, 오빠 왜 그래? 그러면 꿈에 나 바로 나왔어. 막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저희는 정말 순수하게 영화를 막 잘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과정에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괜찮아졌습니다. 어쨌든 결과물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다 이제 네, 결국은 네. 그냥 부끄럽지 않게 나와서 저희는 그냥 좋아합니다, 저희 장. 뭐 반대로 이제 힘든 걸 여쭤봤지만, 사실 이것도 좀 뭐 뻔한 질문이긴 한데, 반대로 그래도 그러면 촬영하면서 이때 이 촬영할 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다 이런 것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되게 많은 게 벌어졌고, 저는 속칭 추갈못 이런 사람이 거기 가서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 과정이죠. 그런 것들이 영화에도 좀 담겨 있는데, 저희 영화 주제는 축구라기보다는 축구 서포터예요. 박문성 해설위원을 만났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자기가 아는 선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팬의 입장에서 접근한 그 축구 콘텐츠가 아직 못 본 것 같다. 힘들어요. 저도 좀 옛날로 더듬어 가면 2005년쯤에 영국에서 이제 훌리건스라든지 뭐 그거 풋볼 팩토리 유명하죠. 그런 영화들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 물론 훌리건 이제 주제지만 그거는 연출이잖아요. 이게 픽션이죠. 다큐가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피버피치 뭐 이런 어떤 뭐 에세이나 네. 영화나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되게 소중하다. 아무튼 그렇게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고, 그 주제를 굳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서포터들을 보고 있는 순간이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왜냐면 약간 이제 현대인들이 그냥 그 뭐랄까 좀 무력하게 살잖아요. 맞아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뭐가 달라지고 엄청 그 드라마틱한 뭐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소시민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데, 그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그 자기 팀을 스스로 힘으로 재건해서 당당하게 거기 딱 서서 이제 깃발 딱 그 하는 모습 보면 뭐랄까 그 막 되게 레지스탕스 같고 전봉준 같고 막 그 가슴이 좀 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서포터를 바라보는 순간 이게 제일 행복했다. 예. 딱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우리가 꿈이나 이상을 향해서 쫓아가지만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꿈이나 이상을 그들이 이뤄내는 과정인 거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안양을 응원하시는 분들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는데 영화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와 안양 잘하고 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뭐 반대의 시선과 주장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많죠. 이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뜨거운 감정인 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해석의 여지가 아직도 있고 뭐 그냥 대놓고 말하면 연구 이전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제 반대해서 서울 FC 서울 팬들은 원래 우리는 동대문에 있었고 안양에 갔다가 다시 영구 복귀를 한 것이니 억울할 것이 없다. 네. 뭐 말하자면 안양 팬들은 뭐 그런 이제 논리고 사실 저는 그런 논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지극히 맹목적으로 진짜 바보 같을 만큼 어떤 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지. 뭐 당연히 안양의 시선에서 나오지만 요게 이제 그 어떤 논리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뭐가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너네 잘못했으니까 그런 탐사가 아니니까. 잘못했어라는 말을 이제 물론 이제 안양 팬들은 하는데 그것도 들어가는 있지만 그걸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연출자가 그거에 딱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럼 그렇게 가는 어떤 어른들의 사정으로 그럼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왜 유독 이 안양 애들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애들이 아니죠 형님들이 이 난리를 치고 울고 막 뭐를 하고 기어이 자기들 팀을 만들었나? 에 집중하는 거지. 그 일리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 논리는. 그런데 누가 물어본다면 왜 이것만 갖고 난리를 한다면 그만큼 사랑한 거 아닐까요? 라고 대답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게 좀 약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이제 어떤 시각이나 마음으로 이제 좀 접근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까요? 사실은 제가 가장 소구하고 싶은 관객은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축구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여성들이 제일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영화제 이렇게 돌아보면 축구를 좀 알고 이런 사람은 물론 재밌게 보는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아는 내용이고 대충 좀 심지어 자기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아까 본 것처럼. 그쵸.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시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외국에 막 더 센 막 서포터 많고 막 엄청난 애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 가장 막 울면서 이상하게 옛날 생각이 난다 막 그러면서 막 손 붙잡고 그러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약간 누나들 30, 40대 넓게 50대까지 여성분들이 그렇게 너무 재밌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좀 형님들 이 이제 되게 자기가 잃어버린 어떤 게 생각난다. 그게 뭐 다소로 그 열정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지만 어릴 적에 꿈이나 이런 거. 네, 그냥 너무 순수하게 맹목적으로 뭔가를 막 했던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사는 게 현대인이 다 이렇지 뭐 하고 살지만 이렇게 뭔가의 무기력감을 이제 가지고 사는 특히 여성들에게 저희 영화는 어떤 따뜻함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에서 이제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그 메시지라고 하면 약간 다르게 또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했던 건 어떤 정서고 메시지 차원에서 저는 요새 이제 한국 축구가 어지럽잖아요. 좀 어수선하죠. 그런 때에 뭐 높으신 분들 뭐 이런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저는 막 울산의 최근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근데 진짜 팬은 안중에도 없구나 이 사람들이. 뭐 수많은 논의가 있는데 근데 과연 우리는 축구는 누구 거지? 막 이 질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축구를 왜 하지? 왜 하고 왜 보고 왜 중계하지? 뭐 근데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인 서포터, 넓게 팬들 그리고 클럽 이거의 가치가 너무 경시되는 것 같아서 우리 영화가 그거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팬들의 가치를 우리는 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한국 축구 그리고 이제 K리그라는 무대에서는 좀 어떻게 기억되셨으면 좀 어떻게 좀 기억되셨으면 할까요? 나바로 감독은 비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한국에 이제 축구 다큐가 있는데 앞으로는 축구 다큐 하면 비상 얘기보다 우리 거다. 비상은 있게 해주겠어. 막 이런 어떤 선언을 하셨었고 저는 그러게